195쪽에 1번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지난번에? 두 개로 만들어서 오 좋아요. 빠른 채팅. 고쳐봐 마이크. 이거 재미없단 말이야 마이크 없으면은. 이거 왼쪽 거 한번 풀고 오른쪽 한번 풀고 해가지고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지 여러분이. 안 들려. 자, A가 B보다 큰데 만약에 B가 C보다 커야 한다.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하려면 잘 들려. 오, 좋아요. 살아났어요. 맞아요.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부등식은 영어 시간이 문제였던 거지. 요거. 야,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B가 C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풀면은 얘네 둘을 만족하는 ABC는 반드시 B가 C보다 작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뭔 말 하는지 모르죠? 없어요. 없죠. 나는 쟤보다 키 작고 나는 쟤보다도 키 작어.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하고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1번, 2번하고 1번, 3번을 가지고만 풀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C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B가 C보다 작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번, 3번 A가 C보다 작고 2번, 3번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풀어도 A가 B보다 작다는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1번, 2번하고 A가 B보다 작다랑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꼭.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속편하게 이거를 아예 써버리는 게 좋아요. 3x 빼기 10은 5x 더하기 2보다 작다랑 그리고 3x 빼기 10은 8 더하기 3x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번, 3번 해야 돼요. 페이크에 낚였죠, 은정이? 네. 요렇게 해서 두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랑 이걸 푸는 게 똑같은 거야.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세 개짜리 부등식 나오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꿔서 풉니다. 1번, 2번, 1번, 4 또 이렇게 잘못됐네. 1번, 2번, 2번, 3번.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근데 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A는 B는 C다. 이런 등식을 쓸 때는 A는 B이고 뭐 A는 C다. 이렇게 1번, 2번, 1번, 3번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는 B가 참이면서 A랑 C가 참이면은 당연히 B랑 C도 같아져요. 그래서 등식일 때는 이렇게 잡아서 한번 풀고 이렇게 잡아서 한번 풀고 이런 게 가능해. 세 개를 하나씩만 다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일 때는 안 됩니다. 1번, 2번 했으면 2번, 3번 비교해야 돼요. 알겠죠? 푸는 거야. 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준 거예요. 알겠죠, 수민이? 네. 수민이 아주 잘했어요. 수민이 목소리가 걸걸하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민이 웃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 특수한 애를 갖는 건 하나 풀어볼까요? 필수예제를. 여러분도 숙제하면 필수예제는 절대 안 풀죠? 맞지? 네. 확인치기만 풀었죠? 딱 걸렸죠? 이거 1번은 어떻게 풀어요? 몇 쪽이냐면은 196쪽에
필수예제 5-1번을 내가 한번 풀어보겠어.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이래. 연립부등식 참. 이걸 풀면 어떻게 되죠? x 넘겨가지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아래 거 풀면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수직선에 그리면 4보다 크거나 같다랑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우진이 뭐냐? 뭐라고요? 듣고는 있는 거세요? 4요 4. 4밖에 안 되지. 그렇죠.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4밖에 없어. 알겠죠? 그런 거죠. 됐어. 얘네 안 한다. 여기 페이지까지 넘어가. 다. 네. 뭐 질문도 없고 뭐도 없고. 잠깐 타임. 이런 건 어떻게 풀면 좋죠? 걔는 10을 곱해요. 이런 건 어떻게 하죠? 6을 곱해줘. 곱해요. 아주 잘했습니다. 알아서 해.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세 개짜리는? 이거 한 번 쓰고 A, B, B, C 두 번 해가지고 연립부등식 풀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거부터는 내가 해보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하나 나오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위에 거는 인간적으로 10초 만에 풀어줘야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나 한 방 해야지. 일로 넘겨서. 됐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넘기고 넘긴 거야. 아래 건 어떻게 해요? X 빼기 A가 18 빼기 3X 빼기 6보다 작다인데 X가 있는 항은 왼쪽으로 4X, X가 없는 항은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12 더하기 A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우진이?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이 부등식을 참여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왼쪽에 x만 하나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4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죠.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4로 나누겠다. 그 얘기 듣기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이 a는 뭐냐? 3이겠죠? 어떤 숫자인데 모르는 거야. 네. 3이라고? 이걸 벌써 한 거야? 너 눈치가 빠르구나. 하지만 난 그렇게 바로 하지 않지. 그림을 그려서 할 거야, 추직선을. 그래서 이 아래 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수직선에 나타내 볼 건데 일단은 먼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 이거 잘 들어둬야 돼. 0도 찍어놔야지 매너로. 3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런데 등호 있으니까 색깔 칠해야 되고 4분의 12 더하기 A는 어디냐? 메론. 어딘지를 모르는데 해를 먼저 알려줬죠? 그런데 해가 나오려면은 이 수보다는 왼쪽이니까 이 수가 이런 데 있어야겠네.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열어놔야 돼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수를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그림을 그리면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연립부등식 해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해가 이게 돼야 되니까 B는 얼마예요? B는 3. B는 3이고 A는 3이 돼야 되는데 둘 다 3이세요? 더하면은 6. 답 6. 너무 쉽잖아. 근데 조금씩 난이도 높아질 거예요. 하나 해 볼까요? 한 개만 해보자. 235번.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못한 학생 버린다. 다음 문제부터 살짝 더 어려워질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어려워지지? 너무 쉽지 왜 이렇게?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 필수예제 7번 네. 해보겠어요. 위에 건 인간적으로 1초 만에 풀어줘야지. 위에다 해야지. 마이너스 2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뭐죠? 2보다
아주 잘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로 양면 나누면 부동방 바뀝니다. 됐고. 다음 거도 x가 2a 빼기 4보다 작다. x가 있는 것만 왼쪽에 남기고 x가 없는 거는 상수 취급해서 오른쪽에 놔두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수직선을. 근데 해를 갖지 않아야 돼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라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이 부분에 있는 거야, 이 부분.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지 연립부등식의 해가 안 나오냐? 겹치는 게 없냐? 2보다 작아요. 2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 봐둬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데 2보다 작은 데다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는 거야. 동그라미 열어놔야 돼. 등 없으니까. 그래서 2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화살표를 딱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2a 빼기 4죠 이게. 네. 됐어요. 글씨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결론. 이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갈고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막 움직이는 수야. a 값에 따라서 막 움직인다고. 이 갈고리가 움직였을 때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지만이 얘랑 빨간 거랑 검은 거 겹치는 게 없지. 네. 결론은 그러니까 A는 3. 2a 빼기 4가 2보다 작단데, 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 못하는 학생은 계속 못하더라고.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 너는 극복을 못했구나. 있지. 있지. 거기가 핵심 포인트야. 있는지 없는지. 아니 들어가면 X가 2가 되잖아요. x가 2가 된다기보다는 2가 안 돼. 2보다 이 갈고리가 동그란 게 움직여서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 여기다 같이 하려다가 살짝 위에다 했어. 근데 x가, 그러니까 이 수가 딱 2가 된다고 해도 이 부등식의 범위, 해의 범위는 2보다 작다야. 등호가 없잖아 여기. 아. 그러니까 이 갈고리에서, 이게 갈고리가 막 왼쪽으로 좀 움직이거든. 움직여서 딱 2랑 같아져도 이 빨간 부분에는 그 2a 빼기 4, 다시 말하면 그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요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오케이. 정말이에요 정말. 요거 극복해야 돼. 이거 중학교 2학년 최고 난도 문제인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심화 문제 풀다가 이거 막혀서 틀렸을 거야. 수민 이해돼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우.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있었다면, 안 돼요. 등호가 있었다면 이 갈고리가 움직여서 여기를 딱 부딪히면 이렇게 등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따 연습할 거야. 잠깐 타임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가 이거였죠. 등호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도 돼. 있어도 돼요. 그래, 좋은 대답이야. 있어도 되는 거죠. 2a는 그럼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3보다 작으면 되죠. 3이다. 정수 최대값은 3이에요. 알겠죠? 네. 네. 좀 어려워. 잠깐 타임. 하나 더 해볼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238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 어차피 집에서 나중에 할 거야. 그 나중에는 이번 시간 끝나고죠. 다시 풀어야 되는데 필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푸는 거 잘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게 있어. 위에 거는 인간적으로 좀 도와줘. 그냥 내가 할게.
5x 더하기 5는 7x 빼기 3보다 크다.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x가 4보다 작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요거 하나 얻었고 요거는 x가 k 빼기 2보다 크다. 됐죠? 두 개 됐습니다. 다시 써야겠어요. x가 4보다 작다랑 x가 k 빼기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4를 찍고 4보다 작다. 항상 그릴 수 있는 거. 이렇게 k가 있으면 못 그리잖아.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렸습니다. 됐고 아래 거는 빨간색으로 그려보지. k 빼기가 어딘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인해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두 개의 정수를 그림을 먼저 그려놓는 겁니다. 3하고 4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까지 해야 돼. 2까지 더해 2까지. 이거를 먼저 그려놓는 거야. 요 두 개가 들어가도록 얘가 그려져야 되거든. 1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1하고 2 사이 어딘가에다가 갈고리를 딱 만들어서 그거보다 크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네. 이해 안 되고 있어? 됐어요. 1하고 2 사이 어딘가에다가 이걸 그려야 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k 빼기 2야. 움직여. 이 k 빼기 2가 막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라고. 근데 이 k 빼기 2가 너무 이거 멀리 가서 이렇게 멀어지면 1까지 들어가 버리잖아. k 빼기 2가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3만 들어가고 정수가. 이거를 그림을 안 그리고 하면 힘듭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조금씩 더 연습 문제 보면. 그래서 k 빼기 2가 결국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정수가 두 개 나오죠? 1과 2. 1과 2 사이죠.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두 번에 걸쳐서 하세요.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쓰고 한 번 더 풀어야 돼. 근데 딱 1하고 같아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시간을 주겠어요. 이거 지금 내가 다 아니야. 좀 더 생각해. 이거 둘 다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 놓으세요. 만약에 k 빼기 2라는 게 1하고 같아졌을 때랑 k 빼기 2라는 게 딱 2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시간 3분 주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다시 한번 그려봐도 좋고 3분 진짜 줄 거예요. 중요한 문제 이거 3분 진짜 3분 줄 거예요. 고. 3분이 좀 일찍 갔어. 가버렸어. 3분 주니까 또 생각 안 하고 쉬고 있었던 거세요? 이미 생각을 마쳤는가? 성현이 1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될 것 같아요. 같아도 돼요. 이유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데요. 성현이는 맞췄어. 우진이 똑같이 물어보지. 1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2랑 같으면 2랑 같으면 안 돼요. 2랑 같으면 안 돼요. 왜죠? 정수인 해가 하나가 돼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극복을 못한 애들 계속 못해 계속.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k 빼기 2라는 게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아도 먼저 등호까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k 빼기가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림 딱 그리고 이 보면서 얘 갈고리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움직여서 1이 돼도 이 빨간색 안에는 그 수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봐봐 x가 그 수보단 크다잖아. 이게 동그랗게 뚫려있기 때문에 2랑 3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건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3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1에는 등호 있고 2에는 등호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되는 K의 범위니까 양변에 뭘 더해야 되죠? 2를 더해서 3보다 K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하나 풀어봤어. 네. 여러분들 해보고 싶지? 하나만 해봐. 237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단 A 플러스 2가 빛이 나지 왜 반짝반짝? 어둡게 만들어야겠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죠? 네. 근데 이게 움직여 같이 막 움직여. A 플러스 2가 움직여서 이게 딱 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풀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 딱 쓰라고 일단.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다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같아지면 안 되죠. 그렇죠. 같아지면 얘도 그 마이너스 2가 없고 얘도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근이 안 되고 나머지 다 근이 안 되니까 근이 없어집니다. 하나도. 해를 가지려면 적어도 하나의 근이 실근이 있어야 돼요. 이거 문제 지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그 2차 부등식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네. 좀 약간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요 페이지. 이거 극복하세요. 극복을 해줘야 돼.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아니 소금물이 언제적 소금물이세요? 아 진짜 싫어요. 소금물 좋은데요. 나는 라면 다 소금물이잖아. 개소리죠? 소금물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외우고 있나 보겠습니다. 농도에 구라는 공식 얘기해라. 농도. 소금물분의 소금.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근데 비율값을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뭘 해줘야 되죠? 100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3인데 소금이 1이면 3분의 1이잖아. 이건 비율이라고. 0.333333. 근데 퍼센트로 나타낼 때 몇 퍼센트라 그래요? 0.0. 아니죠. 33%라고 하죠. 네. 정말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소금 농도식을 변형해 가지고 소금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굉장히 귀한 그런 거였어요. 소금은 암석에서도 나오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염전에서 만들죠. 네. 암석에서 나오는 빨간 소금 같은 거 엄청 비싸. 그냥 소금일 뿐인데. 히말라야 그거. 그렇지. 히말라야 핑크 설트인가? 그거 취향 있어요 집에. 나 그거 샀는데 안 쓰는데 쓰레기인데. 뭐 아무튼 취향이 있어요. 소금 옛날에 소금이 소고기보다 비쌌을 때도 있었대. 다큐멘터리에서 봤어. 하얀 황금. 그렇죠. 하얀 황금. 후추도 비쌌고. 아무튼 소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금으로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소금물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농도랑 소금물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소금이 되죠. 그렇죠. 뭐 이유는 간단하다. 농도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농도인데 보통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100%가 됩니다.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자. 소금물의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도니까 그 비율값을 곱해주면 소금이 돼요. 소금물에다가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생각해봐. 요거를 통째로 여기다 넣어봐. 소금물 분의 소금 여기다 넣으면은 소금이 약분 되니까 소금이 되지. 단 농도가 퍼센트 단위라서 100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외울 시간을 10초 주겠습니다. 외웠죠? 맞다. 유리겔라. 너 유리겔라 알아? 염력. 멋있죠? 영상으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염력이다. 알겠어요? 와우. 화려한 액션. 다 외웠죠? 그 다음에 소금물 문제 풀 때는 항상 선생님이 만든 표를 그려서 푸는데 나는 내가 만들었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한다. 프로 하셔요. 따라하지 말라고 전해. 네. 농소물표를 만들죠. 여기서 근데 물은 뭐냐면은 소금물이에요. 전체 소금물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근데 원장님은 농물소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이걸로 한다. 표를 만들어서 갈 거예요. 원장님도 이걸로 해? 까먹었죠 그냥? 네. 자, 8% 소금물 300g 쓰는 거예요. 농도 8% 소금물 300 됐죠? 거기에다가 14%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14% 소금물 얼마를 넣었죠? 모르죠. 몰라. 얼만큼 넣은지 몰라요. 넣어가지고 9에서 10일 이하, 9 이상 10일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넣어야 하는 14%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니까 뭘 구하는 거죠? 이 14% 농도의 소금물의 양이 여기 X. 알겠어요? 네. 이 표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이제 빈칸을 다 채워나가면 되는데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겠죠? 농도랑 소금물이 샥 곱해서 100 나누면 돼요. 근데 이 표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 샥 곱해서 100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83 2400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240. 24가 되는 거죠. 300에 300 중에 차지하는 24. 야, 300분의 24가 100분의 8이니까 이게 8%야. 와우. 아무튼 소금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샥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된다고. 네. 그러면 너 Xg의 소금물, 농도가 14%인 Xg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한번 구해봐. 100분의 14x. 그렇죠. 샥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됐어, 연? 네. 그런데 농도를 더하면은 더해지나요? 아니요. 농도는 더해지지 않아. 야, 더하면 뭐, 야, 8% 농도 몇 그램인지 그램 수가 중요하지. 농도 뭐 안 되죠. 설명하기 싫다. 아무튼 안 되죠, 농도는. 근데 소금물은 더해지나요? 부으면? 네. 더해지죠. 더하면 더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300 더하기 X 쓰면 되겠죠. 소금 더해져요? 그대로 네. 더해져요.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은 만약에 물 날려버려도 소금은 다 되는 거예요. 더해져.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문제가 이랬어야 돼.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 20%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래버렸으면 이렇게 할 거거든. 샥 곱해가지고 100으로 나누면 소금이다.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원래 여기가 하나 퍼센트가 부등식으로 이게 안 주어지고 딱 하나의 숫자로 주어지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마. 샥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소금이니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20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부등식 단위원이다 보니까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 문제다 보니까 여기가 범위로 나오잖아. 9에서 11 이렇게 나오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농도의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번분수가 나오더라도 농도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농도 어떻게 만들죠?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농도를 만들어 보겠어요. 소금물 중에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 중에 소금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바로 농도죠.
네. 농도. 근데 농도가 9 이상 11 이하니까 농도라는 게 9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상이면 등호 있어.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네. 잠깐 여기까지 다 이해돼 버렸어요? 아요. 아마 계산하는 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휴식 줄 건데 잠깐 오케이. 휴식하기 전에 여기까지를 뭐 필기를 하든 정리를 좀 하세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휴식 5분 하겠습니다. 고고. 그쪽이 왜 나온 거예요? 뭐? 가운데? 이거 네. 어떻게 나온 거였죠? 얘네 둘 갖다 농도식 만든 거예요. 농도라는 거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이 이거죠. 네. 소금은 이거죠. 곱하기 100. 헷갈려. 헷갈리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표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표에서 만약에 소금물 구할 때는 농도랑 소금물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돼요. 검은 것끼리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되고 이 표에서 농도를 구할 때는 이거분의 이거를 해. 30분의 300분의 24 곱하기 100.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소금이 이거 더해졌잖아. 이렇게 물도 더해졌죠. 그러면 여기서 농도를 구할 때는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 하면 돼. 그게 바로 여기야. 근데 그 농도가 9에서 11, 9 이상 11이야. 그러면 9 이상 11이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휴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웁니다. 이제 풀어야죠, 끝까지. 이거 소금물 시험에 잘 나와요?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풀어야 되나? 아니, 풀어야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자,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잠깐 타임. 어떻게 하면 계산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왜 노란색 빛이 나지 이거? 일단 100을 어. 분자에다 곱하고 아주 잘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100을 분자에다 먼저 곱합시다. 벌써 끝까지 풀어버린 학생들도 그냥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특강, 만약에 x 플러스 2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풀면 되죠? 나눠서. 나눠서. 아주 잘 얘기했어. 뭐 배운 대로 넌 정말 잘 기억하는구나. 근데 이런 건 나눠서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x가 가운데만 있잖아. 이때는 양변의 2를 빼면은 x의 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변의 2씩을 다 빼는 거지. 요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끝이에요. x가 가운데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두 번 풀 수가 없어요. 두 번 풀어도 마찬가지 요거 나옵니다. 하나는 이거 나오고 하나는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가운데만 x가, 미지수가 가운데에만 있는 이 3개짜리 연립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것도 미지수가 가운데만 있는 x가, 그래서 어떻게 잘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왜냐면 이 분모에 있는 거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2700 더하기 9x, 2400 더하기 14x, 3300 더하기 11x 이렇게 되죠. 양변의 분모를 모든 변에다가 300 더하기 x를 곱해준 거라고. 이렇게 곱해져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모든 변에 x가 다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풀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모든 변에 x가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번, 2번 한번 풀고 2번, 3번 한번 풀어서 연립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1번, 2번 풀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은 300보다 뭐가 크거나 같다. 5x가 크거나 같다. x는 60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안 돼요? 돼요. 1번 해버린 거예요. 1번 엄청난 속도로. 2번도 해보겠습니다. 칠판이 없어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암산을 좀 동일하게 했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도와줘야겠어요, 여러분이. 3,300에서 2,400 빼면은 슈퍼마켓에서 안 사봤어요, 물건? 3,300원, 2,400 빼면은 700원이죠? 너 거슴돈도 못 받아, 이거 못하면. 3x. 그러면 x는 뭐야? 웬 분수야? 기분 나쁘게. 3분의 700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와우.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한 x를 구해야 되니까 x는 6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7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왠지 틀린 것 같은 이런 기분 뭐죠? 100이 나왔어요. 틀렸네요. 정답에서는. 아, 진짜 틀렸네. 잠깐 타임. 14 이거 해서 빼면 900이구나. 어쩐지 한번 인간적으로 틀려준 거야. 300. 오케이. 슈퍼마켓 얘기하다가 너 바보 됐네요. 3,300원에서 2,400원 빼고 900원인지 700원이 아니고 흥분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계산 못할까봐 내가 흥분해가지고 잘못 계산했어. 700, 900인데. 됐죠? 와우.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야 하는 14%의 소금물의 양을 x로 뒀는데 그 x가 600 이상 300 이하로 넣어야지만이 섞어서 농도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안 나와요. 알아두세요. 그래도 잘 안 나옵니다. 다행이에요. 선생님 뭐 다 잘 나온다고 얘기하진 않아. 진짜 잘 안 나오는 거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요 밑에 있는 활용 문제는 소금물을 지금 열심히 풀었는데 불구하고 다 달라 유형이.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풀어보면 좋긴 한데 여러분은 중학교 때부터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고 솔직히 239번은 어느 문제집에서나 다 있었던 문제 옛날에. 그래서 됐는데 이거를 잘 못하거든. 이게 옛날에 나누중학교 교과서에 있던 텐트 문제 알아요? 텐트? 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의자 문제, 긴 의자에 앉았더니 그거. 이거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죠. 그런 거 정말 짜증나요.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4개씩 나누는 이거 아닌가? 이거 한번 더 이거 풀어보자. 의자 문제도 뒤에 있어. 연습 문제 있긴 한데 이거가 뭔지는 모르겠네.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겠어. 안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열받지. 그냥 혼자 다 먹고 싶은데. 그 의자 문제보다는 좀 약간 마이너한 버전이네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와우. 아무튼 초콜릿이 많이 좀 있거든. 근데 학생한테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 뭔 소리예요. 아무튼 뭔가 x로 둬야 돼.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초콜릿의 개수를 x로 두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구하는 걸 x로 두는 게 제일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x로 둘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거든. 학생 수를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을 x로 둘 수도 있고 초콜릿을 x로 둘 수도 있어요. 뭐를 x로 둘까요? 전 초콜릿이요. 그럼 나는 거꾸로 한다.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 학생으로 해요. 네. 왜냐면은 학생 수를 x로 하면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다를 초콜릿식을 세울 수 있어요. 학생을 x로 하면 x명당 4개씩 나눠주고 10개를 더 플러스 하면은 전체 초콜릿의 개수가 되죠. 와우. 요렇게 초콜릿의 개수를 미주수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세워볼까요?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6개씩 학생 X명에게 나눠주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럴 수도 있고 6x 더하기 4개 미만이면 뭔 소리야? 3 이렇게 할까요? 초콜릿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6x하고도 4 미만이니까 보다 작다. 초콜릿의 개수는 됐어요. 곧. 그런데 아까 구해놓은 게 이게 초콜릿의 개수가 이거잖아. 이거는 딱 정해지는 숫자야. 이거는 요거 사이니까 이 초콜릿 개수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워.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말이에요. 초콜릿의 개수는 뭐 정수니까 여기서는 자연수니까 등호로 넣어줄 거면 3으로 하면 되고 등 없이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푸는 건 알아서 해. 이따가 네. 여기까지 식 세우는 것만 받고 그러면 연습 문제를 집에서 미친 듯이 다 풀어올 건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를 좀 골라서 해보겠어요. 일단은 방금 했던 208번 긴 의자 문제죠. 텐트 문제랑 똑같은 거 나누 중에서 여러분은 고통받게 했던 그 문제죠. 요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 시간은 3분만 줄 거예요. 오케이. 대충 어떻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합니다. 의자가 있었죠. 의자야. 의자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X개 있어요. 5명씩 앉는 거죠. 5명이야. 사람이야. 5명씩 앉으면은 마지막 의자에도 5명을 앉고 X개 의자에 5명씩 앉고 몇 명이 서 있어야 되죠? 열받게 8명이 서 있어야 돼요. 됐어요? 이거를 식으로 세워보면은 학생 수의 식을 세울 수 있겠다. 학생 수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5명씩 X개의 의자에 앉고 나서도 8명이 남아있는 거니까 확실한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근데 똑같은 의자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앉아볼 거야. 의자는 X개 있거든. 마지막 의자도 있고 여기서는 6명씩 앉을 거예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좁아. 둘, 셋, 넷, 다섯,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그러면 마지막 의자에도 잠깐 타임. 의자가 그럼 4개 남아야 되네. 빈 의자가 4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 앉아 있을까? 그거를 모르는 거지. 6명, 5명. 아, 저 의자가 남는 줄 모르고 학생이 남는 줄 알았어. 의자가 4개 남는 거야. 의자가 4개가 이렇게 남으면은 잠깐만 이게 전체가 다 X개거든 의자가. 그 마지막 의자가 핵심 포인트야. 마지막 의자. 이 4개 남은 의자 말고 이 마지막 의자 하나에는 1명부터 6명까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뭐? 이 마지막 의자는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6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4개는 무조건 남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 학생 수는 이 두 번째 식에서는 정해지지가 않네. 달라질 수 있잖아.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의자를 4개를 빼지 말고 5개를 일단 다 빼. x 빼기 5개의 의자에 앉으세요. 몇 명씩 앉는 거죠? 6명씩 다 앉고 찌꺼기 1명이 남은 경우가 있겠죠. 학생 수는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적을 때고 학생 수가 제일 많을 때는 마지막 의자에 6명 앉은 거지. 이해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학생 수라는 거는 이거 이상 이거 이하입니다. 둘 다 등호 있어요. 왜 6에 x-5예요? 의자를 5개 뺀 거 일단. 마지막 의자까지 빼버리고 얘는 그냥 한 명으로 취급하면 되니까. 근데 해설을 보면 전체가 x. x가 의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식을 세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의자가 4개 남는다는 것은 근데 마지막 의자가 꽉 차 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사람이 풀방인 의자만 먼저 몇 개예요? X의 전체 의자 중에서 5개 빼고 이거 이상 애매한 거 다 빼라고. 그냥 5개 X 빼기 5개 의자는 6명 다 앉아있죠. 거기에다가 남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의자에 1명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 의자 다 차가지고 6명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학생 수가 첫 번째로 그냥 의자에다 5명씩 앉히면 8명이 남은 거니까 학생 수는 5x 플러스 8이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하는 거야. 5x 플러스 8을 가운데 대입하면은 연립분동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푸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잠깐 타임. 그림 그려가면서 꼭 생각해봐야 되고. 근데 해설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여기를 막 6x 빼기 5 여기는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6x 빼기 6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등호를 빼야 돼요. 6x 빼기 4 참. 그러니까 4개의 의자가 남은 거보다는 아니 등호 넣어야죠 여기는. 막 이렇게 써도 되고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섯 개 의자가 남았을 때보다는 학생 수가 더 크다.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돼. 의자가 4개 남는다는 것은 5개 남았을 때보다는 학생 수가 한 명은 더 여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6x 빼기 5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돼 학생 수가.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등호 빼고 막 하거나 이거 넣어서 막 하면 헷갈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데 해설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써놨을지라도 그냥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해준 걸로. 등호가 있는 걸로 하세요 둘 다. 물론 다른 게 더 쉬우면 마음대로 해. 자기 반의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항상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이 하는 거는 항상 등호가 있는 걸로 식을 세워요. 어차피 학생 수라는 거는 자연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1명 남았을 때부터 6명 남았을 때까지 의자를 4개 남는다고 하면 5개까지 다 빼라고. 그냥 꽉 차 있는 의자에 있는 학생 수만 먼저 쓰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의자에 올 수 있는 학생이 1명부터 6명까지가 될 수 있다. 등호.
알겠어요? 네. 이렇게 풀면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206번을 풀 거예요. 207번보다 206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206번을 지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줘야겠어. 오케이. 위에 거는 빨리 정리해봐. 정리하면 나는 베껴 쓸게. 먼저 말한 사람 걸로 하지. 1번, 2번을 정리해서 빨리 알려주세요. 군뱅이세요? 난 벌써 다 했는데. 3분의 2 빼기 2인데 군뱅이에요. 암산 안 돼요 이거? 뭐야 x는 3분의 8보다 크다. 3이 아니라고? 이거를 맞아요. 3이. 이거 두 개를 해서 이렇게 됐어요. 엄청 잘하지 선생님. 다 봤어. 아, 열받죠? 됐어. 그만해. 그만 도와주세요. 도움이 전혀 안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제는 여기까지 정리됐다고 합시다. 위에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정리하면 이거 양변 2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는 분배할 때도 뜻딱 해가지고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수직선을 그려. 근데 뭐부터 그리라고? 또 이거부터 그리는 어리석은 이거부터 해야지. 숫자가 있는 거부터. 근데 눈금을 정수계수니까 눈금을 웬만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3분의 8이면 2. 얼마냐? 2와 3분의 2니까 한 2.6666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딱 동그라미 딱 하고 그거보다 큰 거예요. 네. 됐죠? 바보였죠? 그럼 여기다 그려야죠. 4, 5, 6을. 바보였죠? 7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오, 어디 갔죠? 뭐야. 마음이 급했어, 마음이. 오른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왼쪽으로 이렇게 바보같이 왼쪽을 너무 열심히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해야 돼. 이거 큰 게 여기 올 3개.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되니까 요 범위 안에 정수 3개 들어가는 건 3하고 4하고 5죠. 됐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정수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요 중간쯤 어딘가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3분의 2 빼기 2a라고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론 3분의 2 빼기 2a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지 대충 하라고.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지 연립방정식의 정수가 3개가 돼요? 대충 5에서 6 사이죠? 일단은 5보단 크고 6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쓰라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줄 건데 얘가 5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6이 되면 돼요? 안 돼요? 6 돼도 돼요. 연정이는 극복을 했어요. 6은 되고 5는 안 되는 거를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헷갈리죠? 그럴 줄 알고 내가 지금 여기 뒤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버퍼링이 원래 있다고. 극복해야 돼. 버퍼링. 오케이. 여기서 떠듬. 근데 이렇게 먼저 써놓은 상태에서 이 갈고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가지고 딱 얘가 이렇게 됐을 때랑 그럼 5가 포함 안 되잖아. 비어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채워지지 않아. 움직인다고 이게 색깔이 칠해지는 게 아니야.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가 6이 딱 돼도 6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6보다 살짝 넘어가면 안 돼. 근데 6까지 들어가 버려. 오케이. 그래서 6은 안 되고 5는 까먹었다. 5는 안 되고 6은 된다는 거. 버퍼링이 있었죠? 버퍼링. 그리고 이런 연립부등식은 1번 한 번, 2번 한 번, 2번 풀어야 되죠? 아니요. 귓등으로 듣진 않았네요. 가운데만 x가 있을 때는 양변에 3을 곱해서 3, 5, 15에다가 모든 변에 3을 곱하고 18에다가 2를 빼면은 13 마이너스 2a 2 빼면은 16해서 양변 마지막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3 됐어요? 네. 그런데 순서를 바꿔줘야 돼. 왠지 마이너스 작은 게 더 왼쪽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러면 가장 작은 정수는 마파.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바로 연습 문제를 끝까지 다 풀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이 수업하느라 바빠서 숙제를 바로 못 내주니까 확실한 숙제는 개념원리 201쪽까지 적어두시고 라이트센 펴서 보여줄게 지금. 라이트센은 라이트센은 끝까지 다 하면 됩니다. 주말 숙제로 105까지. 아닌데 105 뭐야? 여기 뭐야? 105까지 다 했잖아. 잘못 낚였어. 낚시였어요. 주말 숙제로 다 못 하겠구나. 일단은 115쪽에 856번까지랑 그러니까 유형 9 연립 1차 부등식 활용 보면 알아요. 근데 절대값 나오기 전까지 절대값 끼고 있는 거 빼고 다 하고 리뷰도 다 풀어와. 리뷰는 117쪽부터 그냥 다 풉니다. 절대값 있는 건 빼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 줄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세요. 성현이 책 다르지 너 산 거. 네네. 다른 거는 알아서 해. 페이지 보내주긴 할게. 나 새 책도 있어. 근데 보면 알잖아. 지금 내가 무슨 말 한지 모르겠나? 대충 알 것 같지? 어떤 유형을 풀어야 되는지. 절대값 빼고 그냥 다 풀면 돼요. 부등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전까지. 그러니까 똑같아. 책 구조 몇 개 안 달라. 번호만 다를 거예요. 오케이. 빠이엄. 오케이. 보고 싶을 거야. 주말에 그리고 메타수학 하나 보낼 수 있습니다. 시험. 재밌는 걸로. 오예 빠이엄. 숙제 요즘 적어요 조금. 바로 이어서 시작하세요. 공부 1시간 반. 스고링.